꽃수다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는 안작가입니다. 가성비 요리 연구가 방세프입니다. 운동에 중독된 김선수라고 합니다. 댓글도 문학이다. 댓글 작가 김훈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작품을 하기로 했었죠? 미래소년 코난 우리들 코난 빰빰빰빰. 아니 좀 해줘야지. 진짜. 가사가 틀려가지고 못 쳤어요. 그치 맞아. 달려라 코난 우리들의 코난. 아니 그렇죠. 너무 높게 미래소년 코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즘에 그 티빙에서 미래소년 코난을 해주기는 해서 그거를 이제 다 완주를 해서 봤거든요. 근데 우리가 옛날에 봤었던 그런 그 더빙 그 성우분들이 아니라서 조금은 좀 많이 아쉬웠었어요. 저는 어떠셨어요? 주제가도 또 네. 다르더라고. 그래서 저작권 문제 때문에 오 그랬을 그런가 것 봐요. 같은데. 푸른 바다 저 멀리 이거를 안 부르고 어디 진짜 약간 슬픈 듯한 그걸 불러가지고 내가 진짜 짠짠짠짠 짜르잔 이걸로 시작해. 그러니까 그러네. 그거 시작을 안 해요. 그래서 되게 이거 아닌데 막 똥 싸다가 만 듯한 느낌. 이 만화를 80년대 시청을 했었는데 대학 들어가서 우리 뭐 민속주점 같은 데 가면은 옛날 만화 주제가 손뼉 치면서 같이 부르면서 그리고 술 마시고 놀았었잖아요. 그쵸. 한 2,000번은 부른 것 같아요 진짜로. 근데 그게 옛날 주제가로 불렀었지 지금 새로 나온 걸로 하면 맛이 안 나니까 추억이 자꾸 알지도 녹아지네. 못하지 뭐. 저는 우리 딸내미 첫째 딸내미 자장가였어요. 미래소년 코난이 아니 내가 노래를 부를 줄 아는 게 없어가지고 얘를 웃다가 그렇게 경쾌한 거를 자더라고요. 애가 이상하다, 얘가. 밝게 컸을 거예요. 아우 그 희망을 아이 갖고 예. 좀 이상한 4차원 또라이가 됐어요. 슬프네요 갑자기. 자장가로 그런 걸 불러주면 이상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PTSD 같은 게 오는 거. 미안하다 아이야. 우리 한결이 미안하네. 내가 그렇게 만든 거였구나. 그래서 이 줄거리를 한번 먼저 줄거리 네. 줄거리 얘기 전에 좀 지금 주제가가 나왔으니까 주제가 얘기 좀 조금만 더 이어가 보면 아까 대학생 때 자기가 초등학교 때 불렀던 노래를 할 정도로 정말 강렬했던 것 같아요. 최고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주제가가 있었는데 이게 최고였죠. 거의 캔디 캔디랑 손꼽히는 주제가가 아니었나. 그러니까 외우는 게 예. 캔디 캔디는 뭐였지? 외로워도 슬퍼도 외로워도 슬퍼도 그거는 나는 안으로. 그래서 뭐 마징가 뭐 남자들은 부르는 줄 많았는데 거기서 달려라 하니 그것도 있었고. 코난 작사 작곡가 누구였었지? 일단 제가 있어요. 찾아봤었는데 나무 위키에 찾아보세요. 네. 작곡가 굉장히 유명하셔가지고. 금수래 선생님. 예. 그래서 다른 것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름도 유명하실 수 그런 이름이네. 저는 그 음도 워낙 좋고 그 멜로디가 좋지만 가사가 그러니까 가사 얘기하셔가지고 아름다워요, 진짜. 너무 아름다워요. 푸른 바다. 사용한 단어들이 보면은 처음부터 따져면 푸른 바다, 희망, 뭉게구름. 뭉게구름. 거기 뭉게꿈이라고 나오죠. 저는 뭉게구름인 줄 알고 있었는데. 네. 그렇죠. 근데 누가 바꾼 거 아닐까 진짜? 나 정말 뭉게구름으로 들었는데. 그니까 나도 그래서 사전을 찾아봤어요, 피어난다. 이게 자연스럽지. 구름이 피어난다고 생각하실 우리 때고 그렇죠. 꿈처럼 이제 뭉게. 그래서 그 뭉게는 이렇게 개 할 때 개자더라고요. 게맛살 할 때. 그래서 우리가 뭘 뭉게다 할 때 그 뭉게는 아니고 아이고. 뭉게. 그건 어인데 뭉게에서 그 의태어라고 하죠. 모양을 흉내낸 글자를 뭉게. 표현할 때 쓰는 말. 그렇죠. 그래서 저도 뭉게구름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죠. 그걸로 2,000번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 다 이거 그랬을 내가 보기에 그래서 들어보니까 뭉게꿈이더라고 근데. 그냥 우리 뭉게구름으로 해요 우리는. 그럼 내 원래 마음대로지 뭐.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야. 지구, 새벽, 파도. 와, 근데 그런 걸로 새벽을 이렇게 연다. 예. 헤엄처럼 거친 파도 해치고 그렇죠. 달려라 땅을 땅을 힘껏 힘껏 박차고. 박차고란 단어도 참 그 다음에 애들이 돼지라는 말을 써요. 돼지. 나는 그것 때문에 난 돼지라는 말을 알았던 것 같아. 우리의 펄벅의 돼지가 아니라 미래소년 그죠. 코난에서 예. 그리고 우리 예. 우리라는 개념을 그쵸. 또 그러니까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을 보게 되면은 이게 미야자키 하야 작품이었죠. 네네네 이 첫 번째 자기가 처음으로 감독을 감독을 한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분의 그 모든 게 들어간 작품인 거예요. 그래서 이 미야자키 하야오 작품을 보면은 제가 굉장히 매력을 느끼는 게 뭐냐면은 우리예요.
그러니까 나로 시작은 하긴 하지만 항상 미야자키 하야오는 주변 사람들과 그리고 더 큰 단체 아니면 공동체, 지구 이런 걸 바라보는 시선이 있어서 저는 항상 너무 가슴이 이렇게 뭉클하면서도 따뜻해지면서도 웅장해지기도 하고 그게 미야자키 하야오의 저는 아유 나 결론 벌써 얘기했어. 아니 굳이 지금 그게 맞는 거 같아. 그게 맞고 굳이 코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을 얘기하셨을 때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는 다른 작품 하나 끊어오자 그러면 원령공주가 그래요. 나 원령공주 너무 좋아. 원령공주가 그래요. 원령공주가 살고 있는 산 쪽에 자연 쪽에 가 있는 사람들과 아시타카가 이제 그 인간 무리에서 섞여서 그러니까 광석 캐는 그쵸. 그쪽 그게 그건이 그런 너무 식으로 멋있어. 극명히 분리가 돼요. 항상 보면은. 네, 문명과 그래서 자연과 이쪽 우리 문명과 자연과 어. 이쪽 우리 그리고 원령공주 진짜 너무 감명 깊게 봤어요. 공존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 뭐 이런 네, 거. 고민하고 있어 계속. 너무 좋았어 원령공주 진짜. 원령공주. 나 제일 좋았던 건 그거야. 심해. 화살 딱 쏘는데 머리가 띵동 잘려서 뚜두두두둑. 와 진짜. 아 사슴신 죽는 장면이요? 아니 사슴신이 아니라 아시타카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막 여기서 두두두두두 해가지고 화를 탁 쐈는데 딱 그 무사들 괴롭히는 무사들이 아, 있었어요. 그래서 딱 쐈는데 띵공 해서 탁탁 하는데 그런 연출이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에서 저렇게 막 너무 박진감 넘치고 사실 되게 잔인한 장면이긴 네. 하지만 저는 좋았다는 이렇게 연출을 해내다니 와이씨 맞아. 저도 지금 기억났는데 쌍시옷 지금 기억났는데 그 미야자키가 사람을 죽이는 장면 연출은 첫 장면이에요. 이게. 다른 작품이 없더라고. 없어요. 사람 네. 죽이지 않아 절대. 그 장면에서 꼭 미야자키 하야오의 그거일까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이분은 그런 거는 아니야. 아마 그때 같이 했었던 작화 감독이든지 뭘든지 다른 분의 그 힘 아이디어가 있는 들어갔겠지. 뭐가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령공주가 가장 힘 있는 액션을 많이 들어간 거거든요. 코난으로 이제 맞아요. 돌아옵시다. 아, 다시 돌아옵시다 이제. 네네. 그렇죠. 아무튼 원령공주 얘기가 뭐 계속 나올 것 같은데 뭐 너무 주제가 아쉽다.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사람이 이제 처음 감독을 맡은 작품인데 이 사람의 작품 세계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고 심지어는 일본 작가인지 모르고 우리 어렸을 때 본 우리 어렸을 사람들은 때는 코난이 우리들의 코난이 대한민국 그치. 코난 아니야 당연히. 맞아 마징가도 우리나라 뭐 마징가였지. 충남 보령에 살 것 같고 뭐 이런데. 그렇죠. 뭐 독수리 그런 오영재 충격도 다 있었고. 우리 오영재지. 태권부의 친구 같았구만. 그렇죠. 마르치 알았지. 뭐 태권브이 다 똑같았지. 아니 일본에 저런 선한 애들이 있다고? 말도 안 돼. 나는 우리는 그랬단 말이에요. 진짜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네. 그때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데 그 한 80년대 초반까지는 분명히 그런. 그 다음에 북한은 완전히 괴물이고 그렇죠. 거기 또리 장군으로 장군에 보면 기억되는 우리 장군 나가신다. 북한은 비켜라. 나 이거 다 기억하네. 또리 장군. 그래서 그 줄거리를 보니까 시대적 배경이 2008년에 네. 인류가 핵전쟁으로 멸망하고 뭐 핵전쟁보다 더 핵전쟁이 아니라 큰 정확한 내용은 안 나오죠. 전자기력인가 어쨌든. 뭔가 근데 그런 그게 무기가 이제 생겨서. 그런 설정은 많았죠. 음. 뭐 문학 작품이 많이 있는데 78년도에는 네. 2007년도고 2008년도가 어. 엄청 30년 뒤니까. 30년 뒤니까. 그 우리 백투더 퓨처 그 미래로 돌아가는 그 미래가 설정 보면 2000 몇 년인가 그래요.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죠. 우리 벌써 뭐. 2023년인데. 3년인가 2006년인가 뭐 그 정도인데 막 그렇죠. 뭐 날아다니는 보드 신고 다니고. 네. 근데 저는 AI가 무서워요. AI. 그래도 AI가 나올 줄 몰랐네요. 출시가 이제 1978년이면은 그 전부터 어쨌든 제작 준비를 해가지고 한 거잖아. 근데 그러니까 보니까 이랬다 그래. NHK에서 그 어린이들을 위한 SF를 만들자. 명작, 명작에 명작을 준하는. 명작 동화 뭐 일본이 참 그런 게 했었다고 있죠. 그러더라고요. 뭔가 시류에 바로 부응하려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뭘 만들려면 정말 제대로 만들어요. 그래서 위스키를 만든다. 스코틀랜드 위스키 같이 만들어요. 진짜. 맞아. 12 기가. 그렇다고 그 다음에 했어요. 자동차를 만든다. 그러면 정말 유럽 자동차처럼 토요타. 만드는 아무튼 그런 게 있는데 만들려고 했나 봐요. 그 네네. NHK에서. 원래 그래서 기획은 원작이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있다는 걸 처음 알았는데 난 당연히 그 미야자키 하야오 작품이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미국 작품 인크레더블 타이드 이크레더블 타임. 뭐 그래서 거기 코난이란 이름이 나오고 설정이 나오는데 굉장히 어두운 그래서 코난 한번 제가 원래 올렸잖아요. SF는 예, 디스토피아죠. 아 원작은
그 디소피아적인 그런. 네, 굉장히 좀 어둡고 뭐 그렇다고 더 해요. 어둡죠. 근데 이제 그거를 원작으로 해서 미야자키 하야오가 이제 풀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 그쵸. 작품이니까 좀 다르게. 근데 그러니까- 그때 아마 고민했던 것들이 네. 나중에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 세계에 그쵸. 토대가 된 게 아닌가.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미래소년 코난의 다 변주들이 아닌가. 그쵸. 라는 미래소년 생각이 코난 들어요. 다음에 당신이 제일 좋아했었던 작품이 뭐지? 라퓨타? 라퓨타. 천공의 성 라퓨타. 라퓨타도 있고 그 네. 전에 또 하나 더 있는데 여성이 나왔었던 아우 큰일 났네. 나우시카 바람의 계곡 나우시카. 아, 그게 미야자키 하야오가 결국엔 미야자키 하야오 얘기 계속 하게 되는데 할 수밖에 없죠. 네, 그 미야자키 하야오가 본인이 다 만화로 그렸었대요. 근데 그때 그릴 때 너무 그러니까 왜 만화로 그릴 때는 자세하고 멋지게 그리잖아요. 이게 만화 영화 될 줄 모르고 했다가 나중에 굉장히 고생했다고 그 얘기를 해서 원작이 나우시카. 너무 그만큼을 지켜야 되니까. 근데 그게 나우시카에서 이어서서 라퓨타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거기 그 약간 연결되는 나우시카가 부분이 있어. 1984년. 원작보다 훨씬 원작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안 읽어서 사실 읽은 마음이 없잖아요. 나우시카 인크레더블 80 타이드를. 그때요? 84년. 나우시카가. 바람의 계곡 나우시카 근데 84년. 저는 미야자키 하야오 작품 중에서 원령공주도 되게 좋아하지만 그 하울의 움직이는 성을 더 좋아하거든요. 사랑해요. 네. 근데 그게 저는 너무 좋아서 원작도 읽었어요, 사실은. 근데 진짜 미야자키 하야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울의 움직이는 성 2004년. 그게 원작을 뛰어넘더라고요. 그 미야자키 하야오가 만드는 게 훨씬 더 미안합니다, 원작자님. 살아있죠. 매력 있어요. 네. 살아있죠. 막 네. 캐릭터가 그쪽에서 만든 캐릭터는 요랬는데 여기서 만들면 막 우글우글 막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랑합니다, 미야자키. 근데 보니까 얘네가 힘이 있는 게 일본이 어쨌든 캐릭터 비즈니스를 뭐 저기 있잖아요. 아톰을 내가 검색해봤더니 1952년부터 그 데스코 사무가 했네. 그러니까 리본 공주 뭐 야. 무슨 레오 무슨 왕자 레오인데 뭐 레오 인류 왕자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톰 얘들은 만화를 읽고 뭐 이렇게 하는 전통이 오래됐고 그래서 그 힘으로 어쨌든 계속 뭐 이런 작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러니까 뭐 대치공사무도 전통이라기보다 한번 해야 되겠다. 전통이라기보다는 문화 자체가 그쵸. 만화를 만화로 생각하지 않고 이것도 일종의 그냥 독서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있어서 소장을 하기도 하고 또 오래됐고 그리고 뭐 한국이 그걸 약간 좀 우리는 무시했지 만화 읽으면. 그랬죠. 우리 맞았죠 엄마한테. 만화나 본단 말이야. 전자로 그쵸. 똑같은 수준으로 취급당했어서 그랬었는데 불량 앞에 불량이 붙죠. 만화가 되면은 이게 세상에 못 네. 가질 직업이었지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전부 다 일을 하셨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국민학교 때 지금 생각해 보면은 뭐 어깨동무 새소년 뭐 소년중앙 보물섬. 보물섬 그 뒤에 나온 게 무슨 뭐 주간 점프 뭐 이런 것들이 그쵸, 나왔었는데 그쵸. 그걸 전부 다 월별로 다 샀었어요. 이런 가진 자 같으니라고. 진짜 부럽다. 그래서 집에 막 500권씩 막 이렇게 쌓여 있었는데 리얼리? 학교에서 폐품 수집해오라 그러면 집에 뭐 신문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우리 옆집에 좀 살지. 그거를 막 10권씩 갖다 주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제일 마지막에 말했던 주간 점프 거기쯤부터 일본 만화들이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그쵸. 뒤쪽에 맞아요. 뒤쪽에 이만큼씩. 그래서 그때 접했던 것들이 일본 만화인지도 모르고 접했다가 그쵸.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고 코난이 저 일본 만화인지 몰랐었어요. 모르죠. 우리 다 몰랐지. 몰랐지. 아마 지금 젊은 분들은 저렇게 뭐 일본 얘기를 할까라고 맞아요. 하는데 그분 없지. 우리가 아마 마지막으로 그 일본에 대한 그 옛날식 교육을 받은 맞아요. 약간의 경쟁심과 결이 열등감. 사- 삼일절이나 괴리감이 있어요. 8.15 되면 그렇게 난 그 고문 장면이 정말 나는 우리 그런 드라마 많이 네, 봤거든. 그래서 일본 하면 고문, 일본 순사 그게 어. 지금도 한켠에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 물론 고문했겠지. 왜 모래시계 당연히. 전에 그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 있었잖아. 모래시계 전에. 모래시계 전에 여명의 여명의 눈동자. 아, 우리 이런 여명의 거. 눈동자. 6.25 때부터 나오는 그 여명의 눈동자. 그러니까 막 그거 막 고문당하고 막 네. 둘이 헤어지고 막뭐 그런 거에서부터 이렇게 봤었던 게 있어서 그렇죠. 진짜 그 전에 굉장히 많았었던 맞아요. 것 같아요. 그런 네. 일본에 대한 우리 순사에 대한 추억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독립운동 안 했어도 막. 그걸 미야자키 교육을 바꿔놨어. 대단하죠. 나중에 이제 뭐 좀 이따 미야자카 얘기 또 하겠지만 그래서 2008년이 그러니까 이- 줄거리. 예, 다시 2008년이 돌아가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78년에 이제 개봉을 앞두고 2008년에
사실 또 2008년이 그 하나의 기준이지 그때가 배경이 아니에요. 그때 전쟁이 났다. 그래서 5개의 대륙은 가라앉았다. 그렇죠. 그리고 20년 뒤에 인류의 얼마가 살아남았다. 이런 20년 설정. 뒤에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2028년의 얘기예요. 그러네. 제가 그 덧셈 잘하시네. 네, 그래서 그 등장인물들의 나이를 보니까 코난이 12살. 그니까. 그러면 몇 년생이냐면 2016년생. 2016년생인 거예요. 네. 이거는 조금 적인 것 같아. 그냥 만화로 봐요. 그러니까 그렇죠. 한번 대충 조금,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라나도 12살, 포비가 10살. 뭐 그랬던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소년들이죠. 만으로 하면 소녀들인데, 그래서 다이스 선장 32살인가? 인더스티아라는 어떤 네. 또 하나의 공간이 나오고, 또 네. 하이아바 섬이라는 공간도 나오고, 맞아요. 홀로 남겨진 섬이라는 홀로 남겨진 어떤 섬, 공간도 그다음에 나오고, 셀비지 섬. 예. 이렇게 해서 공간적 배경은 이렇게 하나, 맞아요. 둘, 셋, 예. 4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제일 그 중요한. 하이하바가 그거잖아. 하버. 하버. 하이하버죠. 예. 그래. 높은 항구. 하버의 일본식 일본식 발음이- 영어. 이제 그러니까 맞아. 인더스트리아도 마찬가지로 어. 인더스트리얼 엔진 뭐 그런 거에서 나온 것 같아요. 맞아. 근데 그 공간 이름만 들어봐도 아까 얘기했던 게 딱 나오는데 자연과 그 그쵸. 문명이 네. 양쪽으로 공존하는 그런 설정을 또 해놨더라고요. 딱 네. 보니까 하이하버는 그 중간쯤 되고 홀로는 게진서 완전히 자연이고 그쵸. 인더스트리아는 문명이고 과학이고 그거에 대한 구분이 굉장히 명확해요 보면 항상. 근데 인더스트리아 같은 경우에 진짜 굉장히 고민하게 되는 거 아닐까요? 그게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기는 하잖아요. 자본주의와 보니까 원작에서는 그 인더스트리아가 그 소련을 네, 구소련을 그- 상징했다고 네, 해요. 네, 네, 거기서 지금 몬스키 이름 나오고 그런 것도 몬스터인가? 소련적인 무슨 스키잖아 이름이. 그러니까 여기가 소련이라는 거를 좀 그러니까 그 사회주의, 개놈 네. 공산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뭐 그쪽에서 이제 그 뭐 집단 생활, 뭐 공동체, 네, 그런 거죠 좀. 맞아요. 그런 것들이 그려져요. 인더스트리아의 생활상을 보여줄 때 보면은 이마에 낙인 찍혀 있고 막 이런 맞아요. 것들. 노예 네. 계급이 나눠져 있어서 노예, 군인, 뭐 과학자들 아 근데 왜 지금의 모습 같지? 똑같습니다. 여기 완전히 그러니까 그게 그 공산주의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에 살짝만 색깔만 더하면은 그 네. 인더스트리아 같은 거예요. 구분할 수가 있어요. 딱 그렇게 보면 진짜로. 예, 예. 그래서 설정은 이렇게 굉장히 어둡지만 거기에 이제 밝은 우리들의 주인공이 나오잖아요. 코난. 네, 주인공들이 나와서 결국은 나중에는 포비. 희망을 가지고 네. 이제 끝나게 되죠. 몬스키. 아니 몬스키래. 우리 맞죠? 몬스키 등장인물 한마디. 하이브 같은 소리. 몬스키 사랑해. 따라하지 마. 코난 괜찮아? 초장했어야 돼. 잘한다. 근데 지금 보니까 우리끼리 이렇게 칭찬을. 괜찮네.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로 넘어갔죠? 줄거리가 이게 그래서 이 DVD를 우리 딸 태어나고 그 전에 한테 고원절에 산 거거든. 근데 그러니까 이 근데 그림이 그래도 디테일하고 뭐 하여튼 되게 잘 살아있네 이게. 디테일해요. 아 포장은 잘했는데 화질은 안 좋다고 어디서 리뷰가 써 있더라고요. 아. 오히려 미국판으로 나온 미국판에서 화질이. 이제 네. 영어 더빙이라든가 재패니즈 더빙 뭐 요거를 한 게 훨씬 더 화질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설정이나 이런 것도 책으로 살짝 얇게 그쪽은 또 잘 만들어줬대요. 그래서 되지게 우리나라 거 욕하더라고. 겉에 포장만 화려하다. 포장만. 안에 그 드릴 돈으로 차라리 화질에 조금 더 신경 디지털 작업을 하지라고 누군가는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 안 작가님이 들고 있는 저 다이스 선장의 로버트 너무 저것도 매력 어렸을 있었어. 때는 굉장히 저게 너무 신기했어요. 재밌었어요. 네. 저게 움직이면 저렇게 되나? 그리고 저 로봇이 발전을 해서 나우시카이도 나오고 랍스타이도 나오고 그 여러 뒤에 군데서 네. 많이 나오죠. 그거 그 모습들이 너무 이제 네. 인상적이어가지고 나중에 스필버그 영화 그 뭐였죠? 레디 플레이어 난 원에 보면 그거 제일 마지막 봤어. 전투 장면에 어. 그 로봇이 거대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아 그래요? 예 빌런과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꽤 길게 중요한 역할로. 거의 수트가 됐죠. 그쵸. SF 되면은 거의 수트가 돼서. 그러니까 시초입니다. 저 로봇이. 야. 아니 그러니까 미야자키 하야오의 그 상상력 메카닉 디자인은 되게 메카닉 디자인. 투박하고 그냥
툭 하지만 그거에서 우리는 되게 영향력을 많이 받고 그랬던 것 같아요. 메카닉을 그러니까 내가 이 누구야 우리 오늘 안 나타나 시골 청년 남작가? 아니 시골 청년 다른 친구인가요? 지리산 끝자락에 있는 시골 청년한테 메카닉은 내가 약하니까 네가 좀 담당해라 했는데 많아가지고 못 가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지금 메카닉 쪽에 하실 말씀은 별로 없으십니까? 왜 기가튼가 뭔가 그거 있잖아요. 또 비행기. 비행기. 그 비행기 약간 매미 닮은 네, 매미 눈 나방 닮은. 맞아요. 아 이분 메카닉 관심 없구나. 패스해요. 관심 있어요. 아니 그 비행선도 굉장히 사실은 충격적이었어요. 디자인 자체가. 네, 우리 그때 이 봤을 때 비행선이죠. 그 비행선은 큰 거. 그거 말고 전함과 나중에 그 몬스키 말고 레프카가 타고 다니는 그 거대 비행선. 비행기, 거대 비행기. 아, 태양 진짜. 그 에너지 받아가지고 이제 맞아요. 하나 돌리잖아요. 예전이라기보다 나방같이 생겼는데. 네, 네, 나방같이 생긴. 나방같이 네, 나방에서 네. 모티브를 딴 게 맞아요. 근데. 네, 네. 그래서 그것도 기간트라거든요. 네, 기간트. 기간트. 아 맞다. 그것뿐만 아니라 뭐 메카닉뿐만 아니라 건축 쪽으로도 보면 인더스트리아에 있는 그 세계 커다란 첨탑 아니 첨탑은 그쵸, 아니고 그쵸. 탑 디자인이라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공간에 대한 이해가 그러니까 확실히 뛰어나고. 세련되지는 않았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되게 뭔가 전체적으로 균형미 있고 되게 멋있었어요. 분위기에 맞게 어. 디자인을 해내는 것 네, 같아요. 네, 보면. 네. 그러니까 그 모든 게 거의 어쨌건 미야자키 하야오 머리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진짜 이 사람은 천재는 맞아요. 아, 천재예요, 천재. 그래서 어쨌건 나이스 선전. 다이스 제가 다이스를 맞지 않았습니까? 아우 다이스 너무 매력 있어요, 이 나쁜 새끼. 적당히 아주 야비해요. 근데 제가 제일 거의 마지막은 아닌 마지막 두 번째에서 자기는 모험을 좋아한다고 그러면서 막 그 뭐야 코난이랑 라나를 막 쫓아가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사랑스럽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다이스가 어떤 역할이냐면 무슨 애니메이션이든 아니면 그 SF 영화든 이러한 캐릭터가 하나 있잖아요. 있어야 돼. 도와주는 역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얄밉기는 주연은 아주 아닌데 얇지는 않은데 맞아요. 어. 이런 캐릭터. 뭔가 이야기를 진행시키게 네. 만들어주고 얘 때문에 웃게 되고 맞아요. 그러니까 웃게 되는 거는 이 포비 어디 갔어? 포비랑 네, 포비. 이 둘 때문에 네. 웃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암을 발생시키는 네. 몬스키 어쩔 거야 몬스키. 나중에 전향합니다. 아 전향도 웃겨. 이게 되게 자연스러웠어요. 아니 몬스키 진짜 보는 내내 진짜 암 유발자였어요 저한테. 근데 힘들었어. 온스키는 어쨌거나 군인이기 때문에 속해 있던 조직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국장 말을 들어야 되고 자기 역할을 다 했던 것뿐인데 나중에 어쨌거나 전격적으로 전향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죠. 다이스 선장하고 결혼을 하죠. 그러니까 왜 거기다 로맨스를 갑자기 넣어가지고. 로맨스까지 아니고 그것도 코미디였어요. 제가 보기에 둘이 결혼한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그 다이스가 그랬어요. 안 나왔어. 결혼식 바로 전에 막 자기는 인생이 이제 말아먹은 거야 막 이래가지고 코난이 억지로 끌어내가지고 식장을 보냈더니 다시 몬스키 보고 예쁘네 이러고서 다시 이 남자 찌질한 남자. 그 얘기 듣고 몬스키가 예쁘네 그 얘기 딱 듣고 또 행복해하지. 아니 뭐야? 얼굴 빨개져서 바보 같은 소리. 맞아. 같은 소리. 좋으면서. 네. 그러니까 그런 특정한 대사가 반복되는 것도 맞아요. 미국 나중에 그 상업 영화들을 보면 많이 따라해요. 아. 그럼 몇 마디의 대사가 오. 한 두세 번 반복되고 맞아. 그 사람의 어. 캐릭터의 그러니까 그 사람을 상징하는 그 인물을 그치, 상징하는 그치. 대사가 되는 맞아요. 그런 게 상징 많이 되는 것 같고 이 구성에도 보면은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아 보니까. 코난 우리 제일 코난 없어졌다. 그 앞에 코난 이걸로 코난 우리 코난에 대해서 먼저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코난은 어떤 생각이냐면 어떠셨어요? 코난 보셨을 때? 당연히 타이틀 롤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드라마 전체를 가져가는 캐릭터잖아요. 코난이라는 게. 그러니까 코난이 슬퍼하거나 우울한 걸 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너무 나 얘 너무 그러니까 좋아. 어떻게 보면 철이 없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코난은 늙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26화를 다 못 본 것 같아요 저는. 전 다 봤어요. 네, 다 뭐 어렸을 때 다 못 본 것 같은데. 우리는 어렸을 땐 못 봤어요. 네, 다 못 보고 심지어 기억도 안 나고 그렇으니까 나중에 다이스랑 결혼한 것도 모르고
근데 나이스가 아니라 몬스키랑 결혼한지 그쵸 모르고. 나이스랑 모스키가 둘이 결혼한지도 모르고 야 이게 주제라는 게 뭘까라는 걸 생각해 보니까 찾아보니까 이제 뭐 인류가 결국은 이렇게 욕심부리다가 환경도 파괴되고 뭐 전쟁 난다 이런 거 같은데 저는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아, 코난 보여주려고 한 거지. 그러니까 그게 희망이라는데 뭐의 희망이냐면 인류에 대한 희망. 그죠. 그래도 쟤네들은 우리가 일단 몇십만 년 살았잖아요. 미야자키 하야오가 코난인 거죠. 네,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서로 뭐 반목하고 레프카 같은 음. 인물이 있더라도 어른들이 다 나빠. 이거 보고 있으면 제가 이제 26화 네. 다 보고 나서 느꼈었던 건 네. 어른들이 그렇게 나쁘더라고요. 그래도 모스키 또 전향하잖아요. 전향아도 그 전까지 진짜 못돼 처먹었어요. 요런 나쁜 년이 없었어요. 다이스 선장도 보면은 제일 처음에 그 못됐지. 그냥 착취. 제일 어떻게 보면 착취했지. 제일 입체적인 인물이에요 중간에서 변신도 많이 하고 그 본인? 저는 입체적이죠. 16년차 정도 될 겁니다. 뜬금없이 라나를 그 어린애인데 걔를 이렇게 여자로 이렇게 대하는 그 모습 그 설정은 조금 그러니까 우리 다 거기서 생각했죠. 좀 깊이 들어가면 변태 다이스가. 성역 같은 뭐 그런 게 나오는데 나는 근데 처음에는 몰랐어 그때 어렸을 때 봤을 때. 처음에는 라나한테 집착을 하면서 라나를 괴롭히고 막 배 안에서 바다로 던지려고 뭐 그런 신임 나면서 내 말을 들어라 뭐 그런 협박까지 하거든. 나중에 모스키랑 결혼하는 거 보면 그것도 웃긴데 그렇게 주인공 측의 일관성이 없어. 미야자키 하야오가 남자로서는 일관성이 없어요. 다이스 선장이 미야자키 하야오가 투영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중간에서 그런 역할들을 됐겠지. 해주는 그러니까 괴롭히다가 나중에는 도와주고 인더스티아를 그 체제를 무너뜨리는데 일조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또 자유친화적이고 인간적인 쪽으로 돌아서는 그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인물이 있어야 중간에 그 매개가 되고 그렇죠. 다양한 인물이 보여지니까. 네, 결과를 재밌죠. 도출해낼 수 있는 그 방법이면서 이제 조력자가 되는 거니까 꼭 필요한 인물이었다. 그 다이스는 그렇고 있어야죠. 이 아저씨 있어야지. 있어야 돼요. 그 코난에게는 더없이 큰 고난이었으며 코난이었으며 아니 근데 코난을 아끼긴 했어. 그러니까 깨기 도와주기도 하고. 점점 코난이 갖고 있는 방해도 하고. 이성이나 거의 동화되면서 강화됐었어. 동화되면서 이게 옳은 길이겠구나라고 그죠. 어른이면서도 이제 어린이가 갖고 있는 그 네. 어린이긴 하지만 갖고 나는 있는 순수함을 그래도 간직한 어른의 대표되기는 격인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전향이 되는 또. 어. 근데 그들과 계속 어울리면서 몬스키도 전향이 돼가지고 나중엔 왜 그래요? 우리 그러면 코난은 그런 얘 얘기를 해야 돼. 이 나쁜 레프카는 놈. 그냥 절대 악이죠. 빌런이죠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냥 신협당원. 일반 우리 인간들 같아. 인간 동의합니다. 어른들. 동의합니다. 욕망과 권력과 이걸 추구하면서 어떻게 됐든 막 있으면 누리고 어떻게든 막 저 위로 막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 끊임없는 그 욕망의 집합체. 죽지도 않아. 레프카. 레프가. 그런데 많이 나와요. 그쵸? 라퓨타에서도 나오고. 그런 전형적인 인물들이 항상 있죠. 네, 이 네모 얼굴 진짜 항상 나오는 것 같아요. 네모 얼굴이죠. 스테레오타입화되어 있는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어렸을 때 봤을 때 레프카만 나오면 막 저거 어떡하나 막 왜 우리 코난과 라나를 이렇게 특히 라나를 괴롭히잖아요. 많이 그래서 괴롭히죠. 굉장히 그때는 막 나도 힘들었었어요. 막 내가 라나 같은 느낌이니까 나는 힘들었어. 네. 안 힘들었구나. 아니요 우리 힘들었죠. 남자의 아니, 입장은 또 아니 난 다르네.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저렇게 이쁜 애를 괴롭힌다고? 너무 힘들었던 게 왜 또 안 이쁘면 괴롭혀도 되나? 아니 얼굴 다 관심이 안 가요. 이런 이 남자들 다 똑같은 거 이거. 이거 방시프가 왜 안작가님이랑 결혼했겠어요? 똑같은 거지. 예쁘지 뭐. 하여튼 레프카 맞죠? 네. 진짜 천하의 나쁜 새끼였어요. 국장이죠. 진짜 힘들었어요. 네. 국장. 맞아요. 그리고 막 그 기지 내에 있는 과학자들을 이제 나중에는 막 억압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때 이제 굉장히 보기 힘들었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캐릭터 정리하면서 네. 이 사람에 대한 그 인상이 있어서 한번 몇 줄을 적어봤더니 우리 부장님? 어렸을 때 저 캐릭터를 보면서 국장이라는 직함의 이미지가 머릿속에 선명하게 굳어지지 맞아요. 않았나 싶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저분 목폴라를 어떻게 소화해낼까 하는 궁금증도 목이 너무 없잖아요 이분이. 아유 이 정도 기린이에요. 방셰프 정도면 이분에 비하면 기린이고. 좀 한번 세워봐요. 근데 극중 나이 설정이 33세 이분이.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요즘 40메스처럼 느껴져. 이 정도 33세도 국장을 하는 이런 세상이었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우리가 국민학교 때 이걸 봤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가만히 되게 나이 생각해보면 들어. 가만히 네. 생각해보면 환갑잔치를 하던 때야. 그러니까. 환갑까지 네. 살아도 60년만 네. 살아도 장수했다고 맞아, 환갑잔치를 하던 때라 네. 지금은 그래서 그 WHO에서 그 인간 수명에 대해서 다시 재정립을 했잖아요. 청년, 중년, 장년, 노년 뭐 이거를 한 18년 정도가 쉬프트가 돼서 그런 것 같아. 네. 맞아요.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18년도가 맞아요. 쉬프트가 돼가지고 네. 지금 시대의 33세를 생각하면 그냥 우리도 벌써 50대인데 청년이죠, 청년. 청년이죠 완전히. 어리지. 그러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생각했을 때는 33세면 나이- 30살 넘어가고 노총각이라고 네. 결혼한 사람 노총각 노처녀라고 얘기를 하던 시절이야. 아, 그랬구나, 맞다. 33세 뭐 다이스 성장이 뭐 35세 아, 다이스가 나 왜 그런지 알겠다. 얘 35세. 결혼 못했네. 그때까지 아, 결혼 여자가 못했으니까. 있었으면 얘가 이렇게까지 이럴 리가 없어. 그래서 35세가 12세를 그렇게 하는 건 좀 심하긴 했지만. 이상하네요, 얘. 이상하네. 아,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건 래프카입니다, 그건. 맞아. 라나 처음에 나왔을 때 다이스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가 이름이 뭐였었죠? 레프카도 그렇고 계속 라나를 갖다가 여성으로 막 대하면서 막 이랬었잖아요. 그건 근데 어떻게 이해할 수 나중에는 있냐면 안 그러더라고요. 네, 어떻게 이해할 수 처음에만 있냐면 그러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12세면은 만 12세로 치면은 초등학교 우리가 6학년이에요.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그러면 지금 저 극중 라나의 설정은 절세의 미소녀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야자키 하야오가 로리콤이 좀 있다고. 있는 정도가 아니지. 주인공도 얼마나 다 이뻐. 있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여튼 그 부분, 네. 그러니까 왜 치마가 펄렁이면 살짝 팬티 보여도 된다며 그렇게 그리라고 하고 막 그랬었대요. 그래서 이게 그걸 직접 그려야 되는 동화 작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좀 싫어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그 바람계곡의 나우시카에 보면 주인공이 그 글라이더를 타고 다니거든요. 근데 치마를 입었는데 이렇게 치마가 펄럭펄럭 볼 때 보면 하면서. 속옷이 없어. 진짜요? 있는지 없는지 안 보이게 속옷이 없게 나와요. 난 또 굉장히 용서하고 심해. 싶네. 그 정도까지는 용서할 수 있어요. 속옷이 없어. 지금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남자애들이 그거 가지고 굉장히 많이 얘기 많이 했었어요. 처음 그게 발매가 됐을 때. 다 보고 난 다음에. 이분들은 야, 또 그걸 깊은 감명을 감- 받는구나. 감명이 아니라 야 있냐 없냐. 그게 얘기의 주제구나. 아유, 내가 진짜 이분들 진짜 힘들다. 그 원초적 본능 나와서 샤론 스톤이 입었냐 안 입었냐 그거 싸웠던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던 그러니까 그런 나도 게 진짜 있었어요. 원초적 본능에서 남자분들은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나 그래서 왜 그거 의자에 앉아가지고 어, 다리 발 끄는 바꿀 때. 장면. 발 바꿀 이거 때. 봐봐, 다 알아듣네. 핵심이지 뭐. 그게 핵심이래. 나우시카도 그렇다니까 항상 날아다니는 장면을 굉장히 주의 깊게 봤어요 그때 애들 보면. 그래서 하여튼간 그건 미안하게 하요. 하요. 그게 취향? 나 존중? 취존. 작품만 좋으면 나도 잘생긴 남자가 나오는 게 좋으니까. 네, 할아버지 얘기도 한번 해야 되지 않나? 어우, 진짜 가장 인상 깊지 않았어요? 저는 진짜 라오 박사. 라오 박사. 예. 그리고 셀비지 선에서는 그 파치. 파치. 네, 어. 파치. 예. 파치라는 이름으로 해서 나왔는데 처음에 막 코난이랑 라나를 갖다가 덥석 잡아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딱 던지고 막 이래가지고 저 아저씨 또 뭐야 막 이러면서 또 다른 빌런 막 이랬는데 나중에 할아버지인 걸 알았는데 너무 가혹했어 처음에. 그쵸. 힘들었어. 보기가 힘들었어. 어땠었어요? 일단 등장 씬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죠.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그 수양대군 등장하는 것 같은 그런 그 뭔가 이 비주얼이 수양대군 좋아하세요? 내가 박사가 될 상인가? 아, 그래서 제가 인물평에 그 썼는데 오. 애꾸눈이 워낙 강했어요. 맞아요. 이 인상이. 그래서 어. 이 애꾸눈이 어디까지 프랑켄슈타인 가냐면 닮았잖아요, 살짝. 프랑켄슈타인은 그렇지 사실 애꾸눈이 아닌데. 아, 애꾸는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사람 프랑켄슈타인 설정을 했는데 그걸로도 약한 거야. 느낌의,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애꾼을 설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궁예가 나오기 전까지 이분이 애꾼을 시장을 장악합니다. 이분이. 예. 그러니까 궁예가 나와야 없어져요. 예. 어른들이 안 봐가지고 우리만 본 건데. 캐릭터로 네. 라오 박사가 팔리진 않았을 것 어우 같은데. 캐릭터 이분 애꾼은 강했어요. 예, 네. 설정이. 근데 이제 어. 그 외모 설정만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레프카도 그렇고 라오 박사도 그렇고 굉장히 그 자기 갖고 있는 신념이나 그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한 어떤 확고한 그런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강건함 네, 같은 게 맞아요. 느껴지게 그렇게 여기에 그냥 가장 디자인 된것 같아요. 핵심 축이 된 거예요. 나오자마자 이 사람은 요거를 딱 태양 에너지 그렇죠. 위험한 거, 예. 잘 다뤄야 되는 거, 너네들한테 넘겨줄 수 없는 거, 뭐 이런 거. 그 전체적인 형태 어. 자체가 레프카도 그렇고 사각형이잖아요. 딱 직사각형. 레프카 싫어. 그러니까
갖고 있는 신념은 다른데 신념을 지키는 방법이나 그것이 보여지는 모습 자체는 본인이 사각이라서 지금 사각에 저는 그게 저는 다면 16년 차라니까요 저는. 아니 사각에 가깝습니다. 저는 사각을 넘은 것 같아요. 동그라미에 아니, 가깝습니다. 여기서 이게 더 넓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사각이. 채워지셨어요. 여기. 윤석열 그 인간이 요즘 점점 사람에 가까워지고 있죠. 아니 코난을 봤으면 태양에너지의 소중함을 알 텐데 안 봤나? 아예. 갑자기 또 그래서 되게 힘드네. 라오 박사의 모습을 보면 갖고 있는 신념에 대한 확고함 이런 것들이 너무 정확하게 느껴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맞아요. 강직함 그런 것들 처음 등장씬에서는 뭐 빌런인지 아니면 뭐 선한지 악한지 선한지 그거 선악 구분이 잘안 되는. 애매모호하게 맞아요. 나왔었는데 그것도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선한 어떤 의지를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뭐 눈을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세히 설명은 안 됐지만 뭐 눈을 잃고 고초를 당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우주선이 막 폭파해서. 모습으로만 보여줘도 모습으로만 봐도 딱 보여지는 뭐 그런. 그러니까 미야자키 하야오의 가장 대단한 점은 그냥 그러니까 많은 설명이 필요 없다는. 그러니까 저는 만화책이나 이런 걸 보면서 가장 좋아하는 작가들은 뭐냐면 구구절절 설명하는 거 싫어. 아니 왜 그냥 한 장면으로 딱 하나로 그냥 보는 순간 딱 직관적으로 보이는. 가치관이랄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그냥 보는 순간 인간적인 성격이. 딱. 근데 제가 미야자키 하야오 작품 되게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렇게 딱 보는 순간 아 이렇구나 저렇구나 이런 거 구구절절하지 않다는. 그게 그것도 그림 실력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완전히 실력이죠. 그러니까 미야자키 하야오는 사실 그림 실력으로 인정받지는 못했대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뭐냐면 좀 더 그림 섬세하게 잘 그리시는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근데 미야자키 하야오는 그림도 그리면서 연출도 하고 다 했었던 거예요. 다방면에 다 할 수 있는 거고 또 어떤 그러니까 친구가 있었었는데 타카하타 이사오 이분이 계셨는데 둘이 같이 이 지브리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반딧불의 묘, 빨강머리엔 엄마 찾아 산말리 이런 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좀 근데 더 그 비슷하다. 엄마 찾아 산만에 생각해보니까. 같이 올라가 있어요. 같이 해요. 항상 같이 하는데 그분은 그림을 그리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좀 달라요. 그리고 그분은 좀 더 섬세한 표현들 뭐 이런 거를 하시는 분이고. 순정만화 뭐 이런 쪽으로 이런 느낌이 더 강하고 이분 막 액션도 있고 막 이렇게 상상력. 웅장하고 아까 얘기했던 그렇죠. 달리는 장면 같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달리는 네. 장면은 정말 제가 그니까 우주 전쟁이라던가 시간을 달리는 소녀라던가 가장 최근 것까지 봐도 이게 느낌이 달라요. 그러니까 미야자키가 가진 그 두근두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벌렁벌렁 두근두근 막 그 소년 아니면 소녀 뭐 하여튼 그 어렸을 때 갖는 그 느낌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는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들이 다 좋았었어요. 저는 그걸 지나쳤는데 아까 이제 처음에 달리는 장면이 인상적이다 하고 떠올려 보니까 달리는 장면을 여러 항상 코난은 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발동작, 심지어 밟고 팔동작. 그 다음에 주변이 지나가는 그 느낌. 그 다음에 머리카락이 날리는 거. 그거 어렸을 때 다 그냥 자연스럽게 봤는데, 거의 영화에서 묘사하는 것처럼 이미 지나가. 애니메이션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듣고서 저도 제가 사실은 가장 충격적으로 봤던 게 달리는 장면이었어요. 그래요? 네. 갑자기는 갑자기가 아니라 진짜로 갑자기가 아니라 운동의 중독자 김선수입니다. 네네네. 그러네. 운동의 중독자 김선수입니다. 달리는 장면 왜 충격적이었냐면 사실 저 어렸을 때 꿈이 만화가였었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그래서 직접 만화책 그린 것도 한 2권 정도 있고 한데 지면으로 그리는 거랑 애니메이션으로 보는 거는 다르잖아요. 근데 그쵸. 그때까지 봤던 뭐 우리 국민학교 때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면 꼭 애니메이션 국내에서 제작한 애니메이션 극장에서 한 판씩 이게 개봉하고 했었는데 그걸 봤어요? 다 봤죠, 너무. 있는 자. 짜증난다. 다 봤는데 그렇게 달리는 모습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섬세하면서 역동적이면서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다 표현됐는데 진짜 저렇게 그려낼 수가 있다고? 그리고 미래소년 코난이 나온 이후에 극장판으로 나왔던 우리나라 만화 중에 극장판 만화 중에 버뮤다 5천년이라는 만화가 있어요. 김훈 작가가 올려주셨는데 그것도 봤어요. 거기에서 코난하고 푸비가 달리는 것처럼 똑같은 그런 장면이 거의 따라서 모작인데 그걸 못 그렸어요. 그렇게. 그쵸. 그 느낌 내기 어렵죠. 느낌 내기 어렵죠. 전혀 못 내더라고 그 느낌을 달려가는 느낌. 진짜 누가 수장이냐에 따라. 나 순간 그 만화 버뮤다 5천년이 감독이 김청기였던 것 같은데. 저 뛰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뭐 기분 좋을 땐 그렇게
뛰기도 했던 것 같아 어릴 때 보면. 그치. 그렇게 뛰고 싶었지 얘긴데 아니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그냥 코난과 포비가 밑에다 이런 이렇게 거. 점프하는 그 장면이 하다가 허들하듯이 팡 이러는 맞네. 거. 그런 느낌이 아. 항상 기분 좋을 때 왠지 그렇게 뛰어야 되는. 우리도 막 자유롭게 그런 되는 느낌이 그거. 있었어. 그리고 뛰면서 난 사실 중간에 그 나무에 둘이 꼈을 때가 제일 웃겼거든. 아등바등 맞아요. 다시 튀어나갈 때 예. 저걸 저렇게 표현한다고? 막 진짜 그러니까요. 그런 거. 그리고- 그리고 미야자키 하야의 그게 아니면은 안 돼요. 거의 달리는 속도를 이것저것 따지고 원래공원 중에서 아스타카가 뛰는 것도 그렇고 야마카시라고 부르는 그 우리 프리런 파쿠르라고 있잖아요. 도시면에서 막 물건 저 지형진을 막 뛰어다니고 계단 넘어다니고 맞아요. 예. 그거에 거의 원형이에요 보면 코난이 하는 게. 그렇네요. 코난이 하는 게. 그러네. 그래서 저도 파쿠르를 좀 했는데 오. 미쳤어요? 왜 했어요? 어렸을 때 했어요. 지금 안 그쵸? 된다고. 관절 다 썩어가지고 안 돼 지금. 죽을라고. 아 그때는 그게 너무 완전히 재밌어가지고 막 오. 담장 넘어다니고 담장 뛰어다니고 1층에서 2층 막 넘어다니고 그런 거 막 했었어요 실제로. 세상에 무슨 불만 많았어요? 아니요 너무 재밌었거든. 몸에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김선수입니다. 아 그래요? 어머 밤에 쓰셨어야 됐는데. 3층에서 뛰어내리고 이런 건 뭐 그냥 뭐 진짜요? 일도 아니야 지금. 밤에 못 쓰셨구나. 꼬마 때인데 미안해요. 진짜 꼬마 때인데 중고등학교 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아, 중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대학생 때까지 하긴 했는데 어쨌든 어. 그런 모습들의 원형이 됐던 상상력이었고 달리는 장면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기억에 남아요. 제가 했던 파쿠르라는 운동 포함해가지고 계속 그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때 미야자키 하야오가 그렸던 코난에서부터 나온 다음 작품들까지 이어지는 그런 동작들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너무 훌륭한 게 많은 거예요 지금 보면. 맞아요. 그러네. 되게 가슴 두근거려요. 코난 뛰어다니는 거 봐요. 그냥 건물 사이 뛰어다니고 그러니까 꼭대기 뛰어다니는 둥 떨어져가지고 맞아요. 발가락. 발가락이 발가락 물고기 잡는 거 너무 웃겼어 그거. 아니 그 첫 화에서 그 상어 잡는 거 상어 잡는 것도.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다시 봐도 재밌고 또 봐도 재밌고. 그러니까 그런 운동 능력이나 역동성 같은 게 너무 충격인 거야 그때 봤을 때는. 맞아요. 코난이 갖고 있는 능력이. 근데 똑같은 놈이 또 나와. 몸 사이즈는 포비라는 놈이 또 나와 같이 달리고 있어. 포비 너무 매력 있어요. 매력 우리 있죠. 포비 한번 얘기해 봐요. 아 포비. 야. 내 사랑 포비. 아마 친구하고 싶은 포비. 내 친구. 리얼미터에서 조사를 했어요. 진짜? 내일 당장 무소속으로 음. 후보가 나오면 누굴 찍겠느냐. 이 포비가 단연 1위입니다. 이거 못 알아듣겠는데. 나 이 유머가 뭐지? 이게 뭐냐면 가장 인기가 많은 캐릭터는 포비였어요. 여기서 네. 실제로. 실제로 왜 사람들이. 그래? 난 그래도 코난인데. 그러니까 코난은 뭐 코난은 그건 내 개치고. 남자친구. 약간 그건 논외죠. 개치고. 네, 그러니까 비중에 비해서는 그게 나라가 될 최고죠. 수도 있고. 코난 빼고 나면 사실 주인공이 사랑받을 수밖에 그래서 없으니까. 그게 어땠냐면 저런 저도 스타일의 최애예요. 머리 스타일을 포비 스타일이라고 하고 오. 너 포비니? 맞아. 너 포비 닮았어. 이렇게 약간 맞아요. 우스꽝스럽게 생긴 어디 애들을 이렇게 하면. 약간 좀 몸집이 있고 두툼한 네, 애들은 네. 포비다. 포비 닮았다 맞아, 그러면 맞아. 어떤 때는 비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굉장히 사랑스러운. 너 예. 좋아 이거. 그러니까 그런 게 굉장히 이렇게 섞이는. 약간 자꾸 네. 통통해 보이는 그런 스타일. 그리고 제가 얼굴이 커서 그렇지 비만은 아니에요. 몸은 아유. 네, 운동 몸은 능력. 네, 네. 26화까지 보시면은 네. 이 아이의 배 살짝 나온 거를 보면은 약간 얘가 지방이 꼈구나. 홍보보 스타일? 그러니까 날려 근육량도 빠지는 거. 엄청난 친구. 근데. 네. 우리 포비 진짜. 이 코난이라는 이름을 쓰게 된 뭐가 있었나? 그 원작의 이름이 코난이었죠. 그랬던 원작 것 주인공. 원작 예. 주인공이? 주인공 이름이. 예. 살짝 네. 근데 변화시켰는데 이제 명탐정 비슷하더라고요. 코난도 있잖아. 그건 그 뒤에 한참 뒤에 나온구나. 그다음에 그 아놀드 슈왈체너가 나왔던 코난이라는 그 영화가 있지. 있잖아요. 바바리안. 코난의 원제목은 바바리안인데 이게. 여기 보시면 이제 원작의 코난 이미지가 약간 얘는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다시 나와가지고 그렇게 쓴 것 같은데. 어. 원래 원작은 그 그림이 아니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좀 더 올드한. 더 올드한. 네. 그 다시 찍으면서 그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코난의 그 의미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 이름이 코난인 거에 대한 건 아놀드가 나오는 그 약간 바바리안 그쪽에서 코난이라 그래서 어렸을 때 좀 매치가 너무 안 돼서 그 영화의 풀 네임은 코난 더 바바리안이에요. 그러니까 아, 우리나라에서 그냥 코난이라는 이름만 나왔는데 코난 더 바바리안. 그래서 아직 포비가 안 끝났어요. 네. 포비의 가장 재밌었던 장면은 어쨌든 코난이랑 처음에 만났을 때 그 사마에서 만났을 때 둘이 서로 힘겨루기 할 때 그게 가장
지금 봐도 너무 재미있고 둘이 같이 달리다가 뭐 음. 하다가 결국에는 도마뱀 꼬리 잡고 서로 구워 먹으면서 너 세상 모르는구나 막 이러면서 포비가 굉장히 잘난 척 자기 아는 척 해가면서 막 코난한테 이제 막 알려주고 막 이러잖아요. 이 담배도 피는 포비 같은 이라고. 근데 담배가 자기 결정적이죠. 먹거리 이만큼을 가져와서 담배 못 꼈지. 바꾸는 거 보면서 이 담배 좋아하는 놈 이거 갑자기 한대 폐암 땡기네.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장면도 되게 재밌었고 그 다음에 이제 둘이서 이제 그 다이스 선장 배 있죠. 그 배 이름이 뭐였더라? 바라쿠다호. 바라쿠다호. 바라쿠다호를 타고서 이제 그러니까 타가지고 이제 얘네들 잘못을 했으니까 음식도 다 먹고 그냥 무단으로 탔으니까 선장이 이제 엉덩이 맞는 거 30대인가 50대 맞는 그쵸, 거에서 40대. 그 코난이 대신 맞아주잖아요. 그리고 엉덩이에 형광불 나잖아. 애플 힙 되는 거. 예. 그래서 발광하는. 그때 포비가 처음에 왜 둘이 친구하기로 물론 섬에서 친구하기로 해서 처음으로 둘 다 친구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포비는 인생에 처음으로 친구가 생긴 거라. 물론 라나가 친구지만 라나는 친구가 아닌 내 사랑하는 여자고 처음으로 인생의 친구 코난한테. 근데 포비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인생의 친구인데 포비는 사실 세상에 대한 그 저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지. 어른들을 믿지 못하고 여러 가지를 믿지 못했는데 얘가 처음으로 그 바라쿠다호에서 나 대신 맞아준 거야. 그때 얘가 포비가 제 생각에는 설정상 나는 얘 진짜 친구가 되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얘가 가는 길에 나도 같이 가야지? 이렇게 그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원피스로 따지면 너 내 동료가 되라. 알았어. 그때 완전 더. 그래서 이제 코난이 인더스트리아 간다고 할 때도 또 가기 싫은데 나 저기 차라리 바라쿠다호에 남고 싶은데 이 자식 간다고 하니까 또 도와줘야 되겠기도 하고 막 그래서 가서 막 어떻게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어쩔 때는 또 뺀질뺀질 거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제일 또 재밌었던 거는 그 하이하바 가잖아요. 하이하바 섬 가서 거기서 남의 멧돼지를 아니 근데 나 같아도 그 멧돼지 잡아먹지 그 그것 때문에 상황이면 사단 나죠 또. 예. 그래서 그 멧돼지 잡는 장면 그것 때문에 난리 나는 장면 요게 이제 포비의 가장 좋은 재밌었던 그 장면이고 우리한테 되게 인생에 얘는 먹을 거에 대해 이렇게 설화가 너무 막 그 재밌는 건 찾아보니까 일본에서는 얘가 포비가 아니었고요. 뭐예요? 지무시라는 이름이었대요. 지무시가 무슨 뜻이에요? 몰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근데 포비가 너무 우리한테는 와 닿아서. 그쵸, 포비가 더 예쁘다. 그리고 원작에서는 네. 등장인물 중에 굉장히 비중이 작은. 그러니까 거기 또 아까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데 뭔가 우리 친구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결국은 코난도 준우 씨가 보니까 네. 한자로 중문 같은 중문. 중문. 가운데 그렇게- 문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코난도 성장을 하는데 그쵸. 성장할 때 이제 반드시 만나야 되는 게 친구를 만나면서 성장을 하잖아요. 이제 그 친구한테 뭐 나중에 사기를 당하던 아니면 어떻게 되던 결국은 친구를 만나면서 자기가 성장을 했는데 다이스한테 많이 당하죠 코난은. 근데 다이스가 코난 아주- 때문에 많은 영향을 받아서 선해지지. 만약에 코난의 포비가 없었다. 안 돼. 상상할 우리 수 힘들어. 없죠. 참기 힘들어. 상상할 수 다이스만 없죠. 보기도 예, 힘들어. 예, 예. 아까 안 작가님이 말씀하셨는데 포비가 갖고 있는 성격 중에 이제 뭐 어른들은 못 믿고 그래서 뭐 철저히 혼자 지내고 막. 근데 저는 궁금증이 있었던 게 이전까지 포비가 무슨 사회생활을 했었나? 다른 사람과 살았었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혼자 부딪혀본 살긴- 적이 있었나? 거기서 무역을 하긴 했잖아요. 다이스 아. 선장 그 바라쿠다호가 오면은 예. 자기 거 이렇게 쟁여놓은 거를 갖다가 무역을 하면서 담배 얻어피고. 아니 근데 그 이전에 그런 사회성이 길러질 만한 뭐 어떤 없었던 일이 것 있었을까? 같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그 성인에 대한 믿음이 없는 그런 무슨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 그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다이스 사실. 선장 같은 거 보면은 성인에 대한 믿음이 없지. 아니 근데 지금 주민들이랑. 좀 되거든. 그 김선수가 여기까지 굉장히 얘기하고. 그 재밌는 걸 짚었는데 나중에 그런 이 팬들이 모여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얘는 설정이 혼자 사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난 그래서 어떻게 언어를 익혔지? 그런 것도 그게 핵심이에요 지금. 아, 그 그런 얘기를 거 치고는 그런 혼자 자라는 애 치고는 얘가 뭐 가족이 정글북처럼 그러니까 늑대 어. 소리 그런 게 내는 게 생략돼 아니라, 있다는 얘기지. 예. 그쵸. 아니 그러니까 계속 보다 보면은 허점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허점이 아니라 설정에 대한 어떤 설정이 있는 디테일이 거죠. 코난은 할아버지랑 살았었기 때문에 대화를 하면서 그쵸. 말을 외우고 어느 정도 이제 생각하는 방식이나 살아가는 사람과 좀 어울리는 배웠을 때, 방법을 배웠을 아는데. 건데 외롭긴 했어도 네. 포비는 그런 설정이 빠져 있는데 네.
언어를 사용하고 뭐 혼자 뭐 이것저것 그렇죠. 왜냐면 도구를 그 사용하는 섬에 있는 데고. 다른 어른들은 언어를 사용 안 했는 걸 설정으로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얘는 상당히 그 복잡한 단어를 쓰고 혼자 산에 치고는 그 다음에 거래도 가능할 줄 어른과 거래를 가족이 있었어. 예, 가족이든 뭐든 자기를 착취하는 네. 인간이든 뭔데 그래서 있었던 그게 것 같아. 있었고 그랬을 거기서 것 같아요. 상처를 받았다는 게 음. 이제 암묵적으로 나오는 이 예. 그죠 그죠. 그리고 인간을 잘 못 믿어 어쨌건. 녹화 시작하기 전에 잠깐 났던 화면 중에 나오는데 코난하고 처음 만났을 때 자기가 더 뭐 훌륭한 업적을 세웠다고 얘기하면서 뭘 쥐를 잡았다 뭐 맞아 맞아요. 물고기 잡았다 그런 얘기하는데 숫자를 세는 거 보면 머리도 좋네.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뭐 그러니까 학습이 됐어. 10, 100, 1000, 만 단위까지 가지도 않는데 그걸 계속 반복하잖아요. 앞뒤로 거꾸로. 음. 그러니까 숫자에 대한 개념도 정확하게 없는 거야. 보면. 정확히는 없어. 아. 숫자가 있다는 건 그걸 아는데 꼭 꼬집고 싶었구나. 예. 아니 되게 정감 가는 캐릭터인데 네. 저렇게 살아도 되겠구나 싶은 뭐 그런 거지. 이렇게 이제. 살고 싶지.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나는 코로나 안 따라갈래. 그냥 그 섬에서. 동업에 꼬리나 자르면서 그냥 그렇죠. 동화면 막 오늘 열매 따 먹으면서 맑은 물 마시면서 왜왜 개고생을 하러 코너를 거기 쫓아가. 사는 동네도 그 물 흐르고 그 정도 조건이면 너무 충분히 좋아. 그러니까. 오. 하이아버까지 안 가더라도 그 하지만 광식부가 제일 하이아버도 좋아하는 좋아하지. 그런 환경이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럼 오늘 지금은 여기까지 일단 1부를 일단 했다가 여기서 네. 끊고 할까요?